군인 옷을 입으면 민간인도 군인이라는 건가? 오늘 여기 호객님 받으세요. 지갑에 돈 나갑니다. 여기 한국 영등포 한 골목에서 미국 군인들과 한국 특전사 전우회가 약간의 시비가 걸린 듯해 보이는데요. 옷차림까지 운운하면서 버릇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조지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 포트우드 제1기병사단에서 약 1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께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훌륭한 군인이시기에 저도 군인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웠고, 또한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참전 용사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서 군인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와 같이 존경을 받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의 시간은 언제나 자부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든 환영을 해주었어요. 군대에 복무하던 동안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고 당당한 모습으로 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할아버지께서 참전하신 베트남 전쟁에서 동맹국으로 참여한 한국 군인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 부대 전출이 예정될 때마다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부대로 파견을 신청하곤 했어요. 아무래도 동맹국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할아버지께서 살았던 때는 한국은 후진국이었지만 지금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한국 근무가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K컬처가 군대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너도 나도 한국에 근무하고 싶어하는 걸요. 그래서 군인으로 근무를 하던 동안에는 파견 근무를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긴 어려웠죠. 한국은 그저 할아버지와 같이 참전했지만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국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좀 낮게 보는 게 있었나 봐요. 평생 도움을 받는 나라라는 인식이 너무 컸어요. 그러다 2023년 3월 한미 쌍용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급하게 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제가 받은 임무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기다렸던 저에게 찾아온 그 여정은 비록 놀러 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히 기분이 들떴어요. 어쨌든 자유시간이 있기는 했으니까요. 대규모 파병이다 보니 공군 비행장보다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인천공항 내부를 보니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편이 오가는 미국 공항보다 훨씬 더 웅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공항은 크지만 환승구역을 찾아가는 것도 힘들거니와 직접 짐을 챙겨서 환승지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불편함도 많고요. 또한 그 규모가 건물들로 나눠있는 편이고 통로가 많아서 이용객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히 있지 않아요. 반면에 인천공항은 환승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도 충분히 있어요. 또한 거대한 백화점처럼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보였어요. 미국 공항은 아무래도 지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동이 많다 보니 쓰레기도 넘쳐나는 반면 인천공항은 반짝반짝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잠시 편의점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캐리어를 문 앞에 놓고 깜빡 잊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캐리어를 노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캐리어 생각에 달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느긋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캐리어를 화장실 밖에 두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느낀 인천공항에서 첫날의 경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 스스로 자랑스러워지기 위해 입대를 하였고 저는 점차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지만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문제는 군대가 아닌 경찰과 사회적 의무에 의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가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첫 느낌은 제가 이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동맹훈련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짧은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바라던 미국에 있을 때 같이 복무한 동료들과 만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만 그들을 그리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봐요. 오랜만에 만난 저의 옛 동료들은 모두 저를 위해 시간을 비워줬고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왔으니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자는 제안을 받았죠. 저를 이토록 반겨주니까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인사를 하며 그동안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야구 타격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야구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군대에서도 함께 어울려 자주 했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야구에 자신이 있었죠. 우리는 서로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모두 자신감이 최고인 상태였으니까요. 미국 하면 또 야구 아니겠어요? 이건 못할 수가 없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한국인들 앞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자며 서로를 북돋았어요.
남자라면 거의 대부분 타격에 자부심이 있긴 해요. 홈런 좀 쳐보셨어요? 라는 말에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미국은 메이저리그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야구 게임장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근처에는 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꽤나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라는 사실이었죠.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 저도 한국 남자들과 군대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이 난 거예요. 또한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군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사력 또한 엄청나다는 것도 알고 있죠. 세계에서 일본이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으니까요. 개개인의 역량도 얼마나 뛰어난지도 어느 정도는 들어 알고 있었죠. 사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한 명만 젊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가 다 똑같았어요. 베레모에 노란 견장 마크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특전사 전후의 모자라고요. 저희는 처음에 신나서 소리를 지르며 야구 게임을 했어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좀 시끄러웠나 봐요. 옆에서 저희에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는 좀 기분이 나빴어요. 게임장에서는 당연히 큰 소리가 나는데 뭘 그렇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지 싶어서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끄러워졌다 봐요. 약간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어린 남자가 저희랑 말싸움이 붙으려는 참에 거기서 가장 나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미국 군인이냐고 물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훈련이 마무리되고 즐거운 마음에 게임을 하다 보니 시끄러워졌다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같이 사격 게임을 하는 건 어떻냐고 제안을 하였어요. 대신 지는 팀이 게임 비용을 다 내주기로 했죠. 저희는 사격 게임 제안에 황당하면서도 좀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는 게임장에서 사격 같은 장난감, 총기류 게임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장난감 총을 들고 다니면 테러범으로 의심하거든요. 실제 미국에서 2023년 텍사스 휴스턴의 한 멕시코 음식점에서 총기를 든 강도가 들이닥쳤는데요. 식당의 한 남성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를 꺼내 범인을 향해 발사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해요. 조사 결과 강도가 범행에 사용한 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 총이라고 합니다. 한국처럼 총기 사용 금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건 아마 미국에서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수단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거든요. 이건 당분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라는 걸 우리 미국인들 전부가 알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총기 문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서 쉬쉬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미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총을 어떻게 뺏을 수 있겠어요. 솔직히 총기를 소지가 불법인 나라들을 보면 정말 부럽거든요. 그 사람들은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대중교통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겠죠. 총기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다양한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도돌이표처럼 따라다닐 거예요. 총기 문제가 한국처럼 되지 않는 한 아마 평생 해결되긴 힘들겠죠. 애초에 장난감 총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에서는 무서운 말이에요. 장난감 총을 상대방한테 들이댈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놀이문화로 사격 게임을 한다는 게 궁금해서 사격 게임장에 동행하게 되었어요. 막상 사격 게임을 한다는 것에 솔직히 저희는 우스웠는지 좀 황당했어요. 우선 우리는 무엇보다 현역이고요. 우리가 사격 게임을 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그래도 다른 미국 사람들보다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날 다 송두리째 뒤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군대는 아마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특정 나이가 되기 전에 꼭 군복무를 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젊은 나이에 대부분 군대를 입대하고 제대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훈련을 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우리 모두가 본 광경은 한국 군사력을 입증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이 얼마나 강한 건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겁니다. 아니, 이 아저씨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장난감 총을 잡을 차례가 됐어요. 하지만 총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느낄 수 있었죠. 그 남자는 장난감 총을 진짜 총인 것처럼 진지하게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 남성의 자세는 완벽에 가까웠죠. 흔들리지도 않는 고정 상태를 유지했어요. 실제로 총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베이스가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자세는 정말 좋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격에 무척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상대한테는 저희가 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그 다음 순서가 된 남자는 키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남자였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방금 한 30대 뒤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현역 군인들인데 비교가 되면 자존심에 심한 스크래치가 날 테니까요. 50대 남성은 방금 무슨 공사를 한 것 같은 마치 작업복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큰 기대를 안 하고 우리 순서를 기다렸죠. 그런데 결과는 오마이갓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는데 사격할 때가 되자 싹 표정이 변하더니 자세를 바꿔가며 조준 사격을 하는 자세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끝내주게 잘하더군요. 그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 아는 걸 알 수 있었죠. 오히려 그 30대보다 더 잘했어요.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이 제 차례였습니다. 이미 높은 점수 뒤에 제가 한다는 게 꽤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연히 자신은 있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격을 잘하기로 유명했지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조준한 것들이 거의 다 빗맞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제 차례가 끝나고 이어서 동료들도 조준을 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남자들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경품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더 하자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했죠. 이미 저희가 돈을 다 내는 건 정해져 있었어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음료수를 저희가 사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저씨들은 무슨 특전사가 음료수를 먹냐고 소주와 맥주를 사달라고 했어요. 잠시 시간을 내서 나온 일정이고 낯선 분들과 함께 시합을 한 것뿐인데 술이 웬 말이겠어요. 일단 대충 그러려니 하고 다음 게임까지도 받아들였죠. 다음으로 자리에 서신 분은 저희에게 물어보셨어요. 에이 또 해도 지겠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남자의 승부욕을 불태우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우리는 현역이라고 이제 감을 잡아서 할 수 있다고 했죠.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 걸 알지만 이미 자존심이 상한 상태라 약간 상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사람이 총을 잡는 순간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졌다는 것을. 그분의 총 파지 동작은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은 현역인데 저희 동료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한국 남자들이 비록 장난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조준 사격을 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그들이 얼마나 훈련에 매진하였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그들 모두가 무기를 사용해보고 잘 다룰 줄 안다는 게 분명하게 느껴졌죠. 무기는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제가 본 모든 남자들은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 같았고 그동안 군복무를 할 때 한시도 헛되게 훈련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군이라 매일 훈련을 하지도 않을 텐데 정말 잘해도 너무 잘하는 한국 예비군들을 보니 진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정말로 밀도 놓은 고강도 훈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수칙들을 모두가 잘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저씨들은 자기네들이 맛있는 곳을 안다면서 치킨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미국 군인이라면 이걸 먹어봐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소주, 맥주와 치킨을 주문했죠. 음식이 나오는 시간 동안 자랑스럽다는 듯이 자기네 부대 영상을 앞다투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술자리에서 꼭 군대 이야기를 하는 거 말이에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았어요. 젊은 남자는 이러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아저씨들을 말렸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가장 먼저 보여준 영상은 대테러 진압 작전에서 조준 사격을 하는 영상이었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솔직히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 멋진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의장대 출신이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해군 의장대 공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해군 의장대보다도 한국군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한국 의장대 동작은 절도 있고 모든 동작이 하나가 된 것처럼 모두가 선과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게 보는 눈을 즐겁게 해서 마치 댄스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총 돌리기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하루 종일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동작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하얀 장갑 사이로 서로 총을 던졌다 받기도 하고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잡아서 돌리는 동작도 있었죠. 보고 있으면서도 감탄을 해서 믿을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영상 속 군인들은 제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대한 사람들이 현재는 일반인이 되어서도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했어요. 제대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동작이 몸에 다 배어있는 그 모습이 그간의 노력의 시간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죠. 저는 한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제 동료들도 전역한 군인들까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한국에 살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군사적인 능력과 보유하는 무기의 장비력과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을 고려해 정해지는데요. GDP가 높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순위가 높은 것은 단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 외교력 등 모든 지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군사력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한국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수산업도 각광받고 있어서 앞으로 더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부문 최고 성과를 낸 나라에도 들어갔으니까요.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이 위치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군인들의 군사력 때문일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의 군사적인 위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걸 실감했죠. 무엇보다도 이 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의 군인은 자부심이 크거든요. 자부심은 곧 개개인의 영향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녁이 되어 북적이는 서울거리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저희는 한국 특전사 전우들에게 둘러싸인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호프집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전우회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정신과 술 모두에서 지구력에 대한 나의 선입견에 도전하는 경험의 서곡이었어요. 바로 치맥으로 말이죠. 한국의 기존 닭요리는 주로 삶거나 끓이거나 쪄서 먹었어요. 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이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부터입니다. 당시 미군들이 기름에 닭고기를 튀겨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생기면서 각 부대를 중심으로 미군 남부의 후라이드 치킨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치킨은 후라이드 치킨이 인기를 끌면서 닭을 튀겨 먹는다는 생각이 점차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이른바 통닭이란 게 탄생하게 되었어요. 점점 조각을 내어 바삭하게 튀긴 후라이드 치킨은 점점 진화하였고 양념치킨이 발명되면서 치킨의 대중화가 된 거예요. 동그란 탁자에 모여 앉아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와 어우러질 때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분들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태도와 함께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으로서 느꼈던 전우회와 오랜 시간 같이 지낸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대화는 곧 술에 대한 주제로 바뀌었고 술에 대한 자신감을 서로 이야기했어요. 위스키를 평소 즐겨 마시는 저는 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맥주는 물처럼 마셔도 되는 그런 종류의 술로 생각했어요. 한국의 생맥주도 마셔보니 그냥 물처럼 시원한 것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께서 치킨 하나 먹고 나서 생맥주를 마셔보라는 거예요. 유레카. 이건 미쳤어요. 입안에서 치킨의 기름과 생맥주의 청량감이 만나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기분이 이 한 잔에서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K치맥이고 저는 덕분에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정신줄을 놓고 흡입하듯이 치킨과 맥주를 먹다 보니 어느새 한 접시가 비워졌어요. 나이 드신 전우회분께서 어디선가 맑은 술을 가져오셨는데 생김새는 보드카와 비슷했어요. 소주라는 술인데 그 투명한 외관은 오해할 정도로 단순해 보였습니다. 한 잔 먹어봤는데 그냥 아무런 맛도 없고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칵테일도 아니고 좀 당황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마셔보니 깔끔한 목 넘김이 어우러져 맛의 조화가 미쳤어요. 전 언제나 술은 체력으로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국 군인 동료들이 결코 어디서 뒤처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분들과 술 한 번만 마셔보세요. 술은 체력보다는 정신력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체력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강인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그들이 보여준 자부심도 존경할 만했어요. 저녁이 저물어가고 계산할 시간이 다가오자 저희는 게임에서 진 대가로 비용을 내려고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요. 그러나 나의 시도는 사전에 막히고 말았어요. 이미 계산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나이 어린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요. 경험이 적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악수와 함께 우리 모두를 안아주었어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관대함의 제스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일하면서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사실 미군 부대는 점점 더 줄고 있어서 한국 파견 근무는 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주한미군에서 근무할 기회를 찾을 거예요. 저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저한테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멋진 한국들과의 교류를 더 하고 싶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